가격이 4배가 차이가 나는데 진짜 맛 또한 4배 차이 날까요? 정말 비싼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그만큼 값어치를 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하는 부르고뉴 마스터 과정을 다녀왔거든요. 짜요. 와, 이 향 좋다. 이러니까 비싼 거 맛있지. 오늘은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2병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부르고뉴급, 또 하나는 요즘 핫하다는 샹볼 뮤지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5만 원이고 이게 한 20만 원 하죠. 가격이 4배가 차이가 나는데 진짜 맛 또한 4배 차이 날까요? 정말 비싼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그만큼 값어치를 할까요? 이거 4병이 이거 한 병이거든요. 비싸면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어느 정도 좋은지 한번 진짜 시음을 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서 하는 부르고뉴 마스터 과정을 다녀왔거든요. 이론 한 1시간 반 정도 듣고 나머지 1시간은 5종류의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테이스팅하면서 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분석해보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오랜만에 학원 가니까 좋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도 들을 수 있었고 옛날 레벨 3 공부할 때 그때 공부했던 것들 새록새록 기억나고 요즘 대세는 샹볼이라고 하더라고요. 샹볼 뮤지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없어 보인다고 샹볼? 이렇게 얘기하라고 듣고 막 웃었습니다. 오늘 샹볼 하나 준비했고요. 부르고뉴 일반급 준비했습니다.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죠. 이게 왜 좋은지를. 첫 번째로 시음할 와인은 도멘 아르망 아이츠 부르고뉴 피노누아 2022년 빈티지고요. 오늘 둘 다 2022년 빈티지예요. 일부러 맞춰왔습니다. 5만 원 정도 하는 와인이고요. 비비노 점수는 4.1점. 근데 재밌는 건 이 샹볼 뮤지니가 가격은 4배인데 비비노 점수 4.2점이에요. 비비노를 물론 신뢰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전문가들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서 0.1점 차이인데 가격은 4배를 주고 먹거든요. 오늘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르망 아이츠는 유명한 와이너리죠. 다양한 부르고뉴 피노누아들을 만들고요. 특히 샹베르탱, 포르통, 몽라쉐 이런 데 그랑크리급도 만드는, 물론 다른 거에 프리미어급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인공적인 개입을 최소한 덜하는 방식으로 양조를 하는 게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옛날 부르고뉴 피노누아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와인은 코트드 본 쪽에 포마르하고 메르소 쪽에서 수확한 포도들로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냥 부르고뉴 피노누아급으로 나온 와인이고요. 어디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색깔은 옅은 루비죠. 약간 가넷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향은 일단 기본적으로 딸기 나고요. 레즈베리도 있는데 저는 특이하게 복분자가 슬쩍 스쳐 지나갔어요. 뭐 그게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해요. 뭐 그것 일종의 산딸기 같은 거잖아요. 민트 같은 게 있어요. 이 민트는 아마 줄기를 사용한 것 같다. 옛날 부르고뉴 피노누아들은 다 알갱이만 가지고 발효를 했고 앙리자이에 같은 사람은 줄기 쓰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절대 못 쓰게 했죠. 그때 당시에는 줄기를 쓰기가 어려웠던 게 줄기를 쓰면 부족감이나 이런 건 보강이 되지만 쓴맛이 너무 강해서 못 썼는데 요즘 줄기 쓰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 와인이 보니까 50%를 썼더라고요. 50%가 홀 클러스터 발효라고 해서 포도 송이를 통째로 파쇄를 해가지고 줄기채로 50%의 포도는 그런 상태로 그냥 발효를 한 거죠. 나머지 50%는 물론 포도 알갱이를 따서 집어넣은 거고요. 그 부르고뉴 와인메이커들이 줄기를 요즘 자꾸 쓰는 이유가 약간의 이 풀향, 민트향 같은 게 올라오면서 좀 상큼하다? 프레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100%를 쓰는 데도 있고 50%만 쓰는 데도 있고 30%만 쓰는 데도 있고 와인메이커마다 다 다른데 이것도 줄기를 50%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트 향이 올라오는 거고요. 저는 딱히 이걸 좋아하진 않아요. 옛날 스타일이 좋아요. 약간의 정향 정도가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제 생각에는 오크 숙성을 하긴 했더라도 영향을 세게 주지 않는 사용 여러 번 한 오크에서 숙성을 한 것 같고요. 자기네들 8개월 정도 했다고 하는데 어디다 했다가는 안 나오거든요. 감초향이 약간 있었어요. 달달한 버섯 같은 향이었거든요. 인공 체리 맛 같은 게 나요. 그래서 발효전 침용을 한 것 같아요.
발효하기 전에 저온으로 담궈 놓거든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 수용성 아로마들이 빠져나오면서 발효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탄산치명운 같은 효과죠. 부분 탄산치명일 수도 있고, 뚜껑을 덮어놓고 하면 이산화탄소만 올라와서 탄산치명이고, 뚜껑을 열어놓고 하면 부분 탄산치명이 되는데, 그거한 와인들을 마셔보면 느껴지는 그 키르시라고도 하는 그 인공 체리 맛이 좀 있고요. 짭짤하지 않은 거 보니까 역시 여기는 점토질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이다. 씁쓸한 맛이 자꾸 거슬려요. 알코올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자꾸 씁쓸한 맛이 올라오는 게 줄기를 넣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됩니다. 드라이한 와인이고, 아주 벨벳처럼 부드러운 중간은 마이너스 정도, 한 2, 3초 정도 지속되는 탄닌인 것 같고요. 산도는 뭐 중간 플러스 정도입니다.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보통 높은 산도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줄기를 쓰면 산도가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바디도 뭐 중간 마이너스 바디고, 알코올은 12%인데 이 알코올도 줄기를 쓰면 좀 떨어집니다. 요즘 부르고뉴 피노누아 중에 14.5짜리도 많은데 12%밖에 안 나왔습니다.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되고요. 여운도 한 중간 플러스 정도 길인데 씁쓸한 게 좀 계속 지속되는 여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평가 해보면 복합미는 괜찮죠? 이 정도면. 밸런스는 쓴 것도 약간 튀는 데다가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구조감이. 약간 맹물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서 하나 완전히 빼야 되고요. 여운의 길이 조금씩 빼야 되니까 여기 0.5, 0.5 하면 2개 정도 빠지니까 하나도 안 빠지면 훌륭한, 그 다음 매우 좋은, 그 다음에 2개 빠지면 좋은이니까 좋은 와인. 숙성 잠재력은 굳이 이거 숙성한다고 좋아질까요? 제조사에서도 3년에서 5년 안에 먹으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지금 22년 빈티지면 4년 된 거죠. 먹을 때 됐어요. 그냥 이거 구하시면 바로 드세요. 1년 더 있다고 해서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비노 점수는 저는 3.9점만 주고 싶어요. 총평을 하자면 약간 우아하고 섬세한 스타일의, 여리여리한 스타일의 그런 피노누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원래 샹볼 뮤지니가 여리여리하고 우아함의 대명사잖아요, 부르고뉴에서. 어떻게 대비가 될지 이쪽 와인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와인은 벤자민 르루라는 사람이 만든 샹볼 뮤지니 2022년 빈티지고요. 20만 원 정도 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비노 점수는 4.2점. 이 벤자민 르루는 소위 앙리자이에라는 그 유명한 부르고뉴 와인 메이커의 후계자로 불릴 정도로 요즘 차세대로 뜨고 있는 부르고뉴 와인 메이커입니다. 14살 때부터 양조학을 공부해서요, 24살 때까지 뉴질랜드나 미국 오리건이나 보르도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재배와 양조 일을 했고요. 24살 때 포마르의 정말 명문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도멘 디 꼼트 아르망에서 전설적인 인물이 은퇴하면서 후임을 맡은 거죠, 이 사람이. 그때가 1999년이었는데 2014년이 될 때까지 와인 메이커로서 활동을 해서 그 도멘을 아주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39부터는 자기 와이너리 일만 독립적으로 한 겁니다. 색은 아까 처음 거보다는 살짝 짙지만 그래도 옅은 루비. 얘는 향이 강렬해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까랑. 모여있던 향들이 아주 강렬하게 훅 들어옵니다. 신체리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장미꽃? 화한 게 페퍼민트 향이 좀 있어요. 여기도 줄기를 30% 이상 썼다고 합니다. 포도 송이채로 파쇄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줄기를 쓰면 써진다고 해서 앙리자이에 같은 사람이 절대로 못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근데 왜 써도 될까요?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이상 포도 줄기를 넣어도 쓰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역시 그 풋풋한, 프레시한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도 3분의 1 정도 줄기를 썼다고 합니다. 쇠향도 있어요. 짜요. 쇠향도 있는데 짜면 이거는 미네랄 계열이죠. 꼬트르 누이는 원래 점토 플러스 석회질입니다. 그런 토양에서 키운 피노누아는 섬세함도 좋아지고 미네랄리티도 올라가고 산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와인은 꼬트드 본 쪽에서 수확한 점토질이죠. 그쪽에서 수확한 거라서 이런 특징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꼬트드 니에 포도로 만들었으니 석회질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은은한 삼나무 향도 나고요, 바닐라도 은은하게 나고요. 얘가 20% 정도는 쇠오크 통을 이용해서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크림 향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커피 향도 약간 느껴집니다.
좋은 피노누아가 약간 숙성되면 야생동물 향, 뭐 숯바닥 향 이런 것들이 난다고 하는데 이건 야생동물 쪽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더 놔둬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2년 빈티지인데 최소한 3년 이상 정도 병 숙성을 잘하고 나면 좀 더 삼차향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좀 덜 발현돼서 좀 미안하네요. 오늘 마시려니까.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탄닌이 아직 좀 퍽퍽한 게 있어요. 얘는 좀 더 숙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첫 번째 와인처럼 벨벳처럼 부드러운 그런 탄닌은 아니고요. 고운 모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탄닌이 꽤 길어요. 중간에서 심지어 중간 플러스까지 가려고 해요. 6초 정도 나오거든요. 원래 줄기까지 쓰면 탄닌이 약간 올라가거든요. 산도는 높은 산도고요. 질감은 부드럽죠. 찌르는 산도는 아닌데 알코올은 13%인데 에피소드 2에서 마셨던 샹볼 미지니가 14.5%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얘는 참 적당하게 익혔다. 너무 과속되지 않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도 줄기 영향이 있겠죠. 줄기 넣으면 알코올이 살짝 떨어지니까. 바디는 뭐 중간 마이너스 정도인데 풍미의 강도도 강렬해요. 입에 넣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향들이 맛으로 쫙 느껴지면서 꽤나 강렬한 풍미의 강도고요. 여운 한번 볼까요? 여운이 장미꽃 같기도 하고 페퍼민트 같기도 하고 긴 여운이 지속됩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 맛들이. 품질 평가를 해보면 복합미 훌륭하죠. 밸런스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훌륭합니다. 풍미의 강도 강렬한, 여운도 긴. 그러면 아무것도 뺄 거 없으니까 최고 등급 훌륭한 와인. 비비노 점수는 전 4.3점 주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샹볼 뮤지니가 원래 여리여리하고 섬세하고 우아한 와인이 특징인데요. 바로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 3년만 뒀다가 마셨으면 탄닌도 좀 더 부드러워졌고 참차향이 싹 더 발현이 되면서 좋지 않았을까. 이 산도 정도면 3년 정도는 끄떡없을 것 같거든요. 산도가 높으면 병수성해도 아무래도 더 잘 버티니까요. 옛날에는 부르고뉴 피노누아 하면 좀 강렬한 스타일이 선호됐었죠. 꼬트드 니에서는 제브레 샹베르탱, 꼬트드 본에서는 포마르. 근데 요즘 유행이 변하고 있죠. 이렇게 우아하고 섬세한 스타일이 유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꼬트드 니에서는 샹볼 뮤지니가 요즘 대세고, 꼬트드 본에서는 같은 우아하고 섬세한 건 뭐다? 볼레. 그 지역 와인들이 데이트죠. 근데 다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오늘 마시는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제일 싼 부르고뉴 피노누아입니다. 늦기 전에 드셔보시는 걸 권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죠. 자, 5만원짜리 부르고뉴급의 아르망 아이츠 와인과 벤자민 르루의 샹볼 뮤지니 무려 20만원짜리 와인과 분명 차이는 느껴져요. 이게 훨씬 고급이고 훨씬 다양한 향들이 있고 훨씬 밸런스도 잘 맞고 분명히 차이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비싼 게 훨씬 좋습니다. 단 4배 좋냐?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이 다양한 향들도 느낄 수 있고 밸런스의 차이도 느낄 수 있고 그런 분들이면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4배까지는 차이 안 나도 2배 정도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까지 차이를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뭐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고뉴급의 피노누아 많이 드시고 이제 좀 더 좋은 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쪽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거를 드시면 이게 왜 좋지? 왜 비싸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품질이 4배 좋지는 않습니다. 2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등급도 얘는 3번째 등급인 좋은이 나왔고 얘는 훌륭한 최고 등급이 나왔으니까 비비노 점수도 얘는 3.9점 줄 수 있을 것 같고 4.3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4점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그 0.4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5만원씩 더 쓸 때마다 0.1점씩 올라갑니다. 와, 이 향 좋다. 이러니까 비싼 거 맛있지. 오늘도 저스틴 와인, 저스틴이었습니다. 짠!